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8월 말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재 282페이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어지는 경공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에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반드시 출제도 되고, 또 상가임대차 생활법률이죠. 지난주에 주택임대차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정리해 볼 겁니다. 이어지는 수업이 경매 수업인데 여러분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반드시 출제되는 데서 많이 또 전달도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런 시간이 출발합니다. 교재 282페이지 1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이렇게 돌았는데, 여러분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는 영업하는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를 보호해 줍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보호해 주는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상가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1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 보셔야 돼요. 5. 동그라미. 이 법은 비영리 사업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 사무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자, 3번. 이 법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된 부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 4.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5번.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그래서 이제 틀린 게 3번이 들어오는데, 지난주에 했던 주택임대차나 보고 있는 상가임대차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주택임대차가 일시적인 것 어떤 거였죠? 주택으로서 일시적인 것, 민박집, 콘도, 펜션, 2박 3일 살림 사는 집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상가임대차도 상가가 일시적인 것 어떤 걸까요?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장이 미쳤어요. 15일 가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자, 이제 2번부터가 본론인데, 이 상가임대차에서 지금 문제가 주어진 2번, 3번, 4번이 다 기출된 지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단원이 지금 최고 핵심 단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보장해주는 보증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암기할 것,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9억,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는다. 지금 이 내용을 못 듣거나 잘 모르고 있으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가 적용되려면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수도권은 얼마죠? 6.9억, 6억 9천. 광역시 얼마죠? 5억 4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인데, 자, 일단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도 문제 보면 나오지만 계속 시험에 내니까 서울 9억 이하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자, 나머지들도 암기를 하면 좀 좋겠는데 숫자를 다 기억하기가 안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6구는 54 되겠습니까? 6, 9, 54. 그럼 좀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6, 9, 54를 다 맞췄으면 마지막에 뭐합니까? 337 박수쳐라 그랬죠. 3억 7천 해서 숫자를 기억하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상가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지금부터 주어지는 문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이걸 암기 못하고 있으면, 암기랄까 이해 못하고 있으면 잘못 배운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게 이 범위에 들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도 인정해 준다. 그 말은 서울에서 보증금 20억이어도 보증해 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20억이어도 보장이 되니까 차라리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이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해 준다 그 말이나 모든 상가에 다 적용해 주는 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지, 그죠? 자, 여러분 암기하라 그랬고 공부도 해왔는데 첫째 뭐죠?
벗어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 대항력입니다. 여러분 암기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의 보호, 3개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하는 것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그죠? 상가임대차를 출발할 때마다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단원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지금 이제 이 단원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지금 2번 문제가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어진 2번 문제 오른쪽에 해답 딱 가리시고 2번 문제 읽고 해석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으면 O, 틀리면 기역, 니은, 디귿에 X 해봅니다. 해답 안 보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2번 시작. 문제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칠판을 보시고 풀어도 됩니다. 자, 갑시다. 12번 문제 봅니다. 2번 갑의 중개로 2021년 올해죠. 10월 17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체결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상가가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다 그랬죠. 보증금 4억에 월세 500만 원이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억 합치니까 9억이죠. 자, 서울에서 9억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니은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디 있다고요? 강화군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으로 따라가지만 강화군하고 딱 들으면 뭘로 간다? 기타 지역 군이겠죠. 보증금 3억에 월세 400이다. 보증금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합니다. 4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4억 합치면 7억. 그러면 기타 지역은 얼마? 3억 7천까지니까 넘어섰죠. 안 되죠. X 합니다. 디귿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으로 임차했답니다. 자, 기타 지역은 박수 어떻게 치죠? 337 박수 칩니다. 3억 7천. 그러니까 X. 리얼 임차인이 수원시 소재 상가 건물, 수원은 수도권이죠. 보증금 6억이니까 수도권은 얼마? 6억 9천 이하일 때 보호받으니까 6억이면 된다 그죠? 동그라미. 자, 지금 2번 지문은 기초입니다. 기초. 구구단을 지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것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6, 9, 54, 337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자동으로 이 3번을 해결해야 돼요. 2번은 해결하면서 3번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이것도 잘못 배운 사람이라 이게 그죠? 자, 3번 밑에 해답 제일 밑에 딱 가리시고 28회 때 역시 출제 문제잖아. 그죠? 문제 읽고 답합니다. 시작. 틀린 것을 골라라는데 고르지 말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합니다. 6개.
자, 해답 안 본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틀리는 부분이 항목이 생기거든. 그 항목만큼은 별도로 딱 뽑아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같이 갑시다. 3번. 갑과 을은 2021년 1월 25일 서울 소재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줄 것입니다. 보증금 5억, 월세 500만 원. 자, 그럼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면 환산 보증금 얼마다?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서울에서는 얼마라 그랬잖아요? 9억 이하인데 좀 10억이면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되겠죠. 자, 10억인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다. 이 사안에서 개공사가 상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갑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O, X. X지. 여기 한번 봐요. 9억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에 살고 있다? 10억이면 상가가 적용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10억이라도 인정해 주는 건 이거 3개는 인정해 준다. 5개는 인정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상가는 기본적으로 1년인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 X. 니은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옆에다가 대항력 적으셔야 돼요. 자, 이런 대항력은 여기 보다시피 10억이라도 인정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귿, 을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에 달하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까? 3개의 차임에 달하면 해지하는 것도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인정되잖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얼,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을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건물에 대해서 전환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범위가 들어갈 때 적용되는 거지.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X. 미음, 을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갑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의 보증금이 있죠? 10억에 있으면 임차권 등기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더라도 인정되는 것 5가지는 암기해놔야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암기도 아직 암기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문제를 막 만들어 문제가 아니고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출되어 있는 검증된 문제니까 지문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넘어가시면 4번 문제도 지금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내용을 3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도 역시 시간 관계상 바쁘지만 4번 문제 읽고 답하세요. 틀린 것 하나 찾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새기십시오. 돌아갈 시간이 없죠. 어쩌면 상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3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작년에 3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3번째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문을 익히시고 안 되면 암기하다시피 보셔야 돼요. 자, 4번 갑시다. 개공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 역시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 것은 암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서울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에 1년을 기간으로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 을은 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3월 13일에는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 사례에서 과거의 설명으로 틀리는 것. 자, 1번 어른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에 있죠? 역시 10억에 있잖아요. 자, 10억에 있을 때 1번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받은 날이 언제다? 3월 10일이니까 3월 11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인정되죠. 자, 그래서 1번 O 동그라미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돼요. 2번 어른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되어 있었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OX X지. 여기 보시면 10억이면 우선 변제권에 해당 사항 없다니까 지금 그죠? 같은 문제예요. 앞에 지나갔던 문제하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병은 어리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계약의 갱신 요구권 보세요. 갱신 요구권은 10억이라도 인정해 주잖아, 그죠? 거절하지 못한다. O 동그라미. 4번 병원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종료 시까지 어리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있나요? 권리금의 보호도 적용해 주잖아요. 벗어나더라도. 마지막 어리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면 어른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의 갱신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 당연히 갱신요건도 초과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지금 했던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 주목합니다, 주목.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보호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 수도권은 얼마? 6, 9, 54, 337 박수까지 쳤죠. 이 범위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넘더라도 인정해주는 게 있다고요. 넘더라도 인정해주는 거 몇 개? 5개. 그럼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주니까 이거는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상가에.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익히라고 세 문제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했고. 자, 이제 5번부터는 법조문이니까 조금 편합니다. 5번. 개공사가 상가 임대차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갱신 요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 자, 1번이 답이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 표현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니까 이 건물이 상가입니다. 여기 건물 주인이니까 그리고 임차인 어리, 임차인이죠. 상가를 얻어서 호프집을 합니다. 호프집은 상가 맞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서, 상가로서 보증금 5억에 월세가 4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보증금 5억에 월세 400만 원이면 얼마? 9억이잖아. 그죠? 그럼 서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죠. 호프집을 한대요. 왜 호프집을 할까요?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보증금 5억에 월세 400 정도의 점포면 보나마나 인테리어나 시설비도 몇 억 들어갑니다. 몇 억. 자, 그래서 임차인이 이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한다? 1년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면 권리금 시설비가 손실이 될 것이라는 건 뻔하죠.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얼마? 2, 3, 4, 5, 6, 7, 8, 9,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갱신 요구권이라고 그러고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이래 돼버리면 11년 돼버린다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임차인 호프집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됐나요? 몇 년쯤 있다가 병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자, 넘길 때 여기를 임대인, 이를 임차인, 다시 넘길 때 이를 전차인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 병은, 전차인은 갱신 요구를 몇 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다예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대위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나도 10년이다 이래 버리면 점포 세번 주고 니도 10년 나도 10년 이러면 몇백 년을 자기들끼리 다 하잖아. 지금 얘기가 그죠? 그래서 1번에 임차인을 대위하여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잡으셔야 돼요. 1번이 O예요.
자, 오면 이제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를 제외하고 항상 요래 문제 내고 싶어진다니까요. 제외가 아니고 뭐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넘어가서 3번 이계의 차임이 연체되면 행사할 수 없다. X 상가는 무조건 몇 기? 3기가 연장되면 할 수 없다. 3기 차임이 해지죠.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X다 그죠?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리고 있겠다. 이건 웃기잖아 지금 그죠? 얼마를 정액할 수 있다? 5%를 정액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지 X 그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에요. 서로 말없이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는 나가겠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갱신을 요구해서 연장됐는데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웃기는 말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5번도 X예요. 자, 5번 문제도 상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일 핵심이 이 갱신 요구권입니다. 이 개념을 5번 문제가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6번은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역시 해답 다 가리시고 상가 임대차에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자, 6번 상가임대차에 대한 법 조문입니다. 옳은 거 찾으시오. 1.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X. 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관련 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자, 까칠하게 그렇죠. 교부 X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하고 교부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학습용으로 전달했는데 너무 까칠하게 들었죠. 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지 교부는 아닙니다. 그리고는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면 그 사업자 등록증 언제 교부해 줍니까? 바로 교부해 줍니다. 바로. 원래 보면은 7일 내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7일 내로 교부되니까 시차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신청일이라고 지금 정했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면 바로 교부해 준다고. 신청이나 교부나 거의 시점이 관계가 없는데 법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부가 아니고 뭐다? 신청만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X.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상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X. 4. 소액 임차인이 경매시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는데 5조. 가장 중요한 말.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해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럼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는 조건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떤 놈이 턱 튀어들어가지고 내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경매 질서가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조건이 뭐다?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은 있었어야 된다. 이제 그 조건을 익히셔야 됩니다. 4번 5번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6,500에 월 차임이 50만 원인 임차인은 경매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다. X예요.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6,500만 원 이할 때 2,200이지. 거기 월세가 50만 원 붙어버리면 월세 50은 5천으로 봐주면 이게 1억 1,500이 되어버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살짝 넣고 틀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14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7년이 됐어요. 7년. 그래서 6,500에 2,200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공부하는데 억울한 일은 없죠. 여기까지는 적어놔요. 서울에서 상가의 최우선 면적은 얼마라고요? 6,500 이하일 때 2,200이에요. 상가는 가볍게 가지만 주택은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바뀌었죠. 주택임대차는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 이건 기억해놔야 돼. 주택임대차는 거죠. 자, 7번 넘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도 기출 문제니까 7번을 해결하면 이제 지금까지 수업했던 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번 해답 가리시고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어쩌면 이 7번 문제가 상가임대차의 전부 다입니다. 출제 문제기도 하고, 개공사가 선순위 전환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자, 그럼 적어봅시다. 2018년 10월 1일 계약을 했고, 서울에 있는 소재 상가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 얼마로 보죠?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잖아요. 합치니까 1억 5천에 있다, 그죠? 그럼 서울에 있는 상가로서 1억 5천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대요. 1번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2번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자,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액이 2,200만 원에 이르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 상가는 몇 기? 3기. 월세가 100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되죠. X.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었던 날로부터 감액에 동그라미 하시고 1년 내로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X. 감액 깎아주는 것은 얼마든지 깎아줘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액을 했을 때는 1년 이내에 정액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안 되나요? 그래서 2번 X. 자, 3번. 갑은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까? 서로 간에 통지가 없으면 10월 1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해지 때문에 또 X. 4번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 지금 이 사람 얼마에 있죠? 서울에 있고 1억 5천이면 아까 서울의 최우선 면적은 얼마였죠? 6,500일 때 2,200까지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1억 5천이면 해당 사항이 없잖아 최우선에. 그래서 4번도 X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5번 을의 임대인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이 건물이 병에게 매도가 되면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답이 5번.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이 그 다음에 팔리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만약에 소유가 달라질 때 선순위 담보권자에 비해서 대항력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아주 부드럽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들이 지금 연결이 다 됐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왜 맞고 틀린지를 의식합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3번 잡아야 되죠. 권리금의 지급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X 1년이 아니고 얼마? 3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시간이잖아, 그죠? 중개사법에서의 소멸시효는 전부 3년이에요. 1년짜리는 없어, 아예.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중개행위로 인하여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내년에 길도 안 나는데 길 나면 대박입니다. 비싸게 사세요. 했는데 내년에 길이 안 났어. 그럼 저 사람이 손해를 입었죠. 그거 청구 몇 년? 3년. 지금 상가 임대차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도 몇 년? 3년.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무조건 소멸시효 몇 년? 3년으로 기억하시면 쫙 다 연결합니다. 별도의 내용이 없으니까. 9번 넘어갑니다. 상가 임대차를 전개합니다. 역시 틀리는 것 쫙 다만데 틀린 이런 거 하나 나오겠죠. 4번 바로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디항 요건을 상실하면, 자, 상실한다는 말은 이사를 나가면 이런 뜻이잖아, 그죠? 나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상실한다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틀리는 것 4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데 여러분 하나 짚어야 될 거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동그라미하고 별표합니다. 1년 6개월 동그라미 별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여기 임차인이 호프집을 하는데 이제 권리금을 받고 병에게 넘깁니다. 이 병을 다른 말로는 뭐라 불러도 된다? 신규 임차인이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니까 임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갑이 이 호프집이 잘 되니까 나 이 사람 못 받아주겠어. 만약 이래버리면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손해 입은 것은 몇 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3년간 청구할 수 있다를 좀 전에 들었다면, 그런데 딱 보니까요, 병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건물 주인도 보니까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잘해야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올 건데, 아, 이 사람이 월세를 잘 못 낼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거절 사유에 독특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 점포가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다, 비워져 있다면 그때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건물 주인이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영업을 얼마 동안 안 했을 때요? 1년 6개월이나 비었다면 이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말은 이 정도 비웠다가 새로 들어오면 이건 건물 주인이 자기가 뺏으려고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취지. 자, 10번 내려갑니다. 상임법을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X죠. 등기한 때부터지 왜 그 다음 날일까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1번 X. 2번 이미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같다면 독일 상가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X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당권도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동순이죠.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은 동순입니다. 3번 임차인차 계약을 6개월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합니다.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안 때가 아니고 만료된 때로부터 1년 동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죠. 묵시적은 뭐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 다 말없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 만료 시.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를 틀린 걸 수정했다면 5번이 이번에 들어온 조문이니까 한번 봐야 되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이 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정액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하나 보는데, 자, 이거는 이거죠. 상가임대차는 정액 올리려면 얼마까지 올리죠? 5%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코로나가 돌면서 월세 300만 원짜리 점포를 착한 임대인이 얼마로 내려주는가 하면 200만 원을 깎아서 100만 원으로 해준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착한 임대인. 자, 그러면 월세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 끝나면 이걸 5%만 올린다 하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죠? 원래 있던 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한 번은 들어야 될 조문. 그래서 종전의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정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조문 있다는 것도 한번 들어놔야 돼. 자, 11번 또 틀리는 것 한 개입니다. 나머지 4개는 맞을 거니까 공부합시다. 11번 틀리는 것 하나 찾아보세요. 시작. 틀리는 것 한 개 찾습니다. 자, 11번 가볍게 갑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틀리는 것 맞는데 2번이 틀리죠.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한 상가임대차는 임대인이 차임 정액의 청구는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X다, 그죠? 몇 프로까지 인정하죠? 5%니까 월세가 얼마? 100만 원이면 5만 원까지 가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건 2번 잡으시고, 자, 3번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로 차임할 때는 월연 1할 2푼, 거기 동그라미,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그거 2개 동그라미,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비율로 합니다. 자, 나머지 다 됐습니다. 12번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전대하면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5. 자, 주목해 봅니다. 지금 임차인이 어립니다. 병에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넘겼습니다. 그럼 병이 들어왔죠. 그럼 병은 나머지 기간에서 상가를 보호받으려면 이 사람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되지, 임차인 것으로 계속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이가 돌았을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1번 5, 2번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된다. 옆에다가 웃긴다 이래 적어 놓습니다.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들어온 때부터 인정해 주지, 어떻게 그대로 존속해 주겠습니까? X. 나머지 체크 줍니다. 다 맞는 것들이니까. 자, 13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역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과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당연한 지문. 5. 이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자의 뭘로 기준한다?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 3번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하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되면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다. 우리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주목해 봅니다. 1번에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이 가등기의 효력이 뭐죠?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대항력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임차인 뒤에 들어왔다면 본등기는 뒤에 들어왔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순위를 봐주잖아. 그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등기가 들어가 있는 물건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위 보존력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4번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9번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 한 층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줄 것입니다.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지금 이 도면 첨부는 상가든 주택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주택을 기준으로 2층짜리 집이 있겠죠. 근데 내가 세를 통으로 다 세사는 게 아니고 1층 오른쪽 방 한 칸만 세살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사면 내가 거기 살고 있다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 상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부분이면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5번도 맞나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집주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당연히 부담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10년의 범위지만 이 사람이 10년 만에 나갈 수도 있지만 1, 2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권리금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임대인도 신경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갱신 요구권에 10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5번 지문도 익힙니다. 상가임대차 한 문제를 위해서 한 장 더 넘기시면 14문제죠. 사실은 14문제 지문이 5개니까 100개 지문을 좀 정리한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4번 좋은 문제죠. 여러분 하나 풉니다. 주택과 상가를 비교합니다. 해답 보지 마시고 옳지 않는 것 찾으시오. 자, 14번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해 봅시다. 옳지 않는 것은 1. 적용 대상에 있어서 주임법은 보증금의 다과에 관계없으나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 주겠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상가는 지금 있잖아요. 서울은 9억 이렇게 그죠. 상임법은 일정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5. 2번 최단 존속기간은 주임법은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이다. 비교합니다. 3번 경매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환가대금의 얼마의 범위죠? 2분의 1의 범위는 똑같아. 이게 원래는 주택은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통일을 시켜놨어요. 2분의 1의 범위 같다. 5. 4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료를 인상할 때 주임법은 얼마? 5%로 제한합니다. 상가임대차는요 똑같이 5%지 9% X잖아. 그죠? 원래 상가는 9%였어요. 이것도 주택하고 맞춘 거예요. 지금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일단 4번 틀린 것. 5. 주임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모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나 행사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자, 물어봅시다. 주택의 갱신요구권 몇 년? 2년. 그러니까 2 플러스 2년. 그죠? 상가는 1 플러스 9년. 10년의 범위에서만 하니까 범위가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비교도 해본 문제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이러분 감심도 많으시는 경매 파트로 출발을 합시다. 10분 쉬었다 갑니다.